안녕하세요. 김학형 교사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아이디어. 오늘은 건강한 지방이 이 중독을 치료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중독이란 게 뇌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라고 저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 중독, 뭐 이런 거. 이 지방이 여기 동물성 지방, 코코넛 오일, 뭐 올리브 오일 요거예요. 건강한 지방이 중독을 치료합니다. 중독 중에서 이 물질 중독이 있고 뭐 행위 중독이 있는데, 이 약물에 의한 중독이 바로 물질 중독이고, 행위 중독이 뭐 도박, 게임 뭐 이런 게,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게 행위 중독이에요. 행위 중독보다는 이런 물질 중독이 좀 중요하죠. 물질 중독이라는 게 이게 신체의 특정 화학 물질을 섭취하면 뇌의 보상 회로에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특징이 금단 증상과 내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질 중독. 대표적인 게 이게 알코올 중독이죠. 가장 흔한 중독으로 간 손상, 인지기능 저하 유발합니다. 이 지방간 원인이 되는 거죠. 알코올이. 그리고 또 니코틴 중독이 있습니다. 담배 속 니코틴이 의존하는 상태로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의 주 원인이 된다. 폐암이나 이런 거 뭔가 원인이 되죠. 또 뭐 기타 약물 중독, 뭐 대마, 필로폰 같은 보약류뿐만 아니라 보약성 진통제, 수면제, 뭐 각성제 이런 거 있죠. 이 펜타닐 때문에 막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막 난리였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이 설탕 같은 이 탄수화물 중독이 또 있습니다. 이게 사실 설탕이 제일 위험하지 않나요?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이 설탕이 진짜 위험하다는 걸. 이런 탄수화물 중독이 알코올, 니코틴, 우열을 가리기가 힘드네요. 하여튼 이만큼 위험한 게 설탕 중독입니다. 우리 뇌가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여기 알코올 중독이나 니코틴 중독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특히 설탕이 이게 과당반, 포도당반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과당은 간에서밖에 분해를 못해요. 이거 알코올하고 유사하게 간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지방간의 원인이 알코올하고 과당이야. 그죠? 과당 말 그대로 그거잖아. 과일에 들어있는 당이다. 요게 지방간을 일으킵니다. 이 포도당보다 더 나쁜 게 과당이에요. 맞습니다. 이 중독이 있으면은 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담배 많이 폈었죠. 니코틴 중독.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알코올 중독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은 설탕 같은 이 탄수화물 중독도 있었죠. 당뇨잖아. 그죠? 또한 있잖아요. 이 중독이 있는 분들이 이게 극단적인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극단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뇌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 니코틴, 약물 중독.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그 방탄커피를 마시면서 고쳤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버터하고 MCT 오일. 특히 이 MCT 오일이 효과가 컸어요. 특히. 이 중독 있는 분들은 뭐 금연 패치막 이런 거 다는데 붙이는데 그거 다 소용없고 MCT 오일이 최고입니다. 이게 이걸로 고쳤어요. 제가. MCT 오일, 방탄커피. 이런 약물류, 이런 거, 알코올, 담배 이런 게 중독을 일으킵니다. 안 좋죠. 이게 뇌가 문제가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MCT 오일로 고칠 수 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걸로 끊었어요. 그, 그렇습니다. 어떤 종류의 중독이든 세 가지 핵심 징후를 보입니다. 내성이라는 게 있죠. 이전과 같은 만족을 위하기 위해서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돼요. 예전에는 그저 담배 같은 거 막 한 개비만 펴도 됐는데 나중에 두 개비를 펴야 한 개비를 피는 것 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끊으면은 금단 증상이 일어납니다. 자극이 사라지면 불안, 조조, 통증 등 심리적 고통을 겪어요. 그리고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그만두고 싶어도 의지만으로 막 멈출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뭐 우리 부모님들 막 자식이 뭐 이런 거 알코올 중독이나 니코틴 중독이나 이래서 막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왜 못 고치냐." 뭐 "너는 의지가 부족하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러잖아요. 의지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한 지방을 먹어야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줄이고 건강한 지방을 먹어야 고칠 수 있어요. 이런 약물 중독. 제가 그랬거든요. 예, 금연 패치 이런 거 아무리 한다고 소용없습니다. 그 뭐 전자담배 이런 걸로는 그죠? 좀 효과가 있겠죠. 그 해로운 거 막 그런 건 덜 들어가잖아. 니코틴만 들어가잖아. 그래도 중독은 고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뭐 금연 교실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던데. 정부 뭐 보건소에서 하는. 근데 이런 거 고치면은 막 설탕 중독에 빠지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이게 설탕 중독 빠져갖고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치려면 의지로 고칠 수가 없어요. 이런 중독은 특히 이 약물 중독 이런 거 물질 중독은 그렇기 때문에 MCT 오일 이게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로 고쳤다고 얘기했죠. 왜 이게 중독이 되냐? 뇌 보상회로는 이게 우리 생존에 필요한 뭐 행동 있죠. 먹기, 번식, 사회적 교류 등 할 때 즐거움을 느끼게 하여 그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이게 반복이 중요한 거죠. 반복하게 해. 배고프면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상회로는 뇌의 여러 부위가 얽혀 있지만 핵심은 이 중뇌 변형계 경로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상회로가 작동을 합니다. 그죠? 뭐 그럼 간단하게 보면은 복측 피계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뇌 안에. 여기서 도파민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도파민을 생성하는 공장이고 즐거운 자극이 들어오면은 도파민을 쏘아 올립니다. 요게 복측 피계 영역이에요. 복측 피계구역. 그죠? 여기서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뇌 안에. 네. 그리고 측좌핵이라는 게 있어요. 뇌에. 여기가 보상의 중심지입니다. 복측 피계구역에서 이 도파민을 받아서 쾌락과 보상감을 느끼는 거죠. 여기가 중독과 가장 밀접한 부위라고. 여기서 도파민이 생성이 돼. 그리고 여기 중변형계 경로를 따라서 여기가 측좌핵이죠. 여기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탕을 먹었어. 그러면은 사탕을 뭐 담배를 폈어요. 그럼 니코틴이 여기 즐거움이 딱 생기죠. 그래서 요 중변형계 경로를 타고서 요 측좌핵 여기에 딱 뿌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쾌락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쾌감이 느껴지면은 또 전전두엽에서 이 경험이 아주 좋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계획하고 결정합니다. 이 행동을 계속 해야겠다 이런 거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도파민이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딱 나와서 쾌락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도파민이 나와서 측좌에게 뿌려지면서 이 측좌에게서 쾌락과 보상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뇌 이쪽에 측좌에게서. 도파민을 즐거움 자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도파민은 기대감과 학습의 호르몬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탕을 딱 봤어요. 그 사탕 보면 맛있겠지, 달콤하겠지 하는 기대감이 들면 도파민이 탁 솟구칩니다. 그 사탕을 먹기도 전에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 기대감 덕분에 우리는 사탕을 딱 집어드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전전두피질, 죠? 전전두엽. 그래서 실제로 맛있다고 느껴지면서 또 보상회로가 강화되고 다음에 사탕을 보면 더 강한 도파민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탕에 중독이 되는 거죠. 그 워렌 버핏이 막 이런 초콜릿 회사, 뭐 캔디 회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보험회사 이런 거, 보험회사
인간의 이 나약함을 가지고서 장사를 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코카콜라라든지 초콜릿 이런 회사들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중독이 돼서 못 빠져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을 번다 이거죠, 자기는. 그리고 보험, 그리고 인간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보험회사에 가입해야 뭐 나중에 병 나면 어떻게 걱정,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 근데 이거 보험금 타가는 사람이 한 12% 정도밖에 안 된대요. 한 88%는 보험 받을 일이 없는 거야. 그죠? 이게 확률로 봐도 그렇잖아요. 보험 받을 일이 없어. 돈 받을 일. 1억 원 넣었어. 10년 동안. 그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아무 문제 없어. 그럼 돌려받았어요. 그럼 한 5천만 원 돌려주잖아. 그죠? 근데 이 동안 화폐량은 2배 늘죠? 그럼 구매력은 한 2,500으로 떨어지죠? 한 4분의 3이 날아가는 거야. 보험회사에 넣는 돈에 4분의 3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정부에서도 막 이거 보험료 공제해준다고 또 막, 그죠? 맞습니다. 이게 88%인데, 못할 확률이. 하면은 그것도 문제죠. 막 아파서 타는 거니까. 하여간 그런 걸 이용해서, 그런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번 게 뭐, 워렌 버핏이죠. 어쨌든 이런 중독이 이렇게 걸리는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역시 건강한 지방이 답이라는 겁니다. 건강한 지방, 뭐 동물성 지방, 소기름 뭐 이런 거, 코코넛오일, 이 도파민, 건강한 지방을 먹으면요, 도파민 수용체가 정상화됩니다. 이 도파민 수용체가 뭐냐면은, 우리 뇌에서 보상, 동기부여, 뭐 운동 조절 같은 걸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결합하는 단백질이에요. 아까 도파민이 탁 뿜어져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복측 피계 영역에서. 근데 이걸 또 받는 도파민 수용체가 있는 거예요. 뇌세포 간에. 그래서 설탕 등이 탄수화물은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 도파민을 활적으로 딱 분출시킵니다. 문제는 이 자극이 반복되면은 요 도파민 수용체가 무뎌져 갖고 더 강한 자극을 찾는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세포죠. 뇌세포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이걸 받는 수용체가 또 있어요. 이게 단백질이에요. 이게 차단이 된다는 거죠. 계속 중독이 되면, 설탕이 중독이 되면. 그래서 무뎌지는 겁니다. 신경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저탄고지를 하면은 우리가 탄수화물 적게 먹고 건강한 지방 많이 먹으면 인슐린 스파이크를 받고 혈당 스파이크랑 똑같은 거죠. 혈당 스파이크, 인슐린 스파이크를 맞고 혈당을 딱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 보상 시스템을 다시 재설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성이 사라진다는 거죠. 자극적인 음식 자체에 대한 갈망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내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방탄커피 마시면은 방탄커피에 그 버터랑 MCT 오일 들어가잖아요. 특히 MCT 오일 이런 거 먹으면은 아침에 방탄커피를 하나 마셨어. 그러면은 그 버터하고 MCT 오일이 주 재료니까 혈당이 안 오른다고요. 근데 뇌에 에너지는 공급이 잘 돼. 혈당 안 오르면서 점심까지 가는 거죠. 점심에도 한 잔 더 먹어. 그러면 그죠? 방탄 커피랑 뭐 저 같은 경우 육포도 먹거든요. 육포 이 고기는 또 혈당 거의 안 올리죠. 올리긴 올리는데 많이 안 올립니다. 또 혈당 일정해. 예, 저녁까지 가는 거예요. 저녁 먹으면 밥 먹고 그러면 혈당이 또 올라가는데 이때는 그냥 좀 졸리고 이러니까는 자죠. 잠을 자는 거죠. 이렇게 방탄 커피와 1일 1식을 병행하면은 정신이 하루 종일 멀쩡한 거예요. 근데 일반인은 어때요? 아침에 뭐 빵 같은 거 먹죠. 혈당이 팍 올라갑니다. 그리고 훅 떨어져요. 이 저혈당이 오는 거죠. 쏟아졌다가 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막 오락가락 하는 거야, 정신이. 계속 배고프고. 또 점심을 또 뭐 그런 걸 먹습니다. 마라탕 이런 걸 막 먹어요.
뭐 햄버거도 먹고 또 혈당이 팍 올라갑니다. 감자튀김 이런 거 먹고 다시 훅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막 졸리고 어지럽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또 점심 간식 시간에 또 한 3시쯤 다시 배가 고파. 그럼 빵 같은 걸 먹어요. 그럼 또 팍 올라가죠, 혈당이. 그리고 훅 떨어집니다. 다시 막 어지럽고 그러는 거죠. 집에 가서 또 저녁 먹어. 팍 올라갔다가 팍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일반인들의 루틴입니다. 이게 하루를 이렇게 보내면은 진짜 돌아버리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가 살기가 싫고 괴롭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탄 커피 아침에 마시고 뭐 견과류 같은 거 좀 먹고 점심시간에 견과류랑 뭐 육포 이런 거 좀 먹고 그러면 혈당이 그대로예요. 계속 하루 종일. 그러면서 뭐 혈당 스파이크가 안 올라오죠. 도파민 수용체도 정상이 됩니다. 이런 도파민을 받는 요 수용체, 이것도 정상이 돼요. 내성이 없어지고 이러면서 중독이 있으면은 중독도 사라집니다. 니코틴 중독, 뭐 알코올 중독 이런 거. 그리고 식욕 조절 호르몬이 복구됩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요, 지방세포에서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딱 분비가 돼갖고 뇌의 시상하부에 이제 에너지가 충분하니까 그만 먹고 에너지를 써라 이런 명령을 막 보내는 거예요. 식욕을 억제하고 대사를 촉진하는 이 배부름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 중독 상태에서는요, 배가 불러도 계속 먹게 되는 렙틴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 지방세포에서 우리가 많이 먹으면은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뇌에다 딱 보내는 거예요. 야, 이제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 그런데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그러면은 이게 안 듣는 겁니다. 렙틴이. 계속 먹는 거야.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봉지 과자 이런 거 하나 먹으면은 배가 안 불러. 계속 먹어, 또 먹어. 또 먹고, 또 먹고 이러잖아.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파. 피자 같은 거, 뭐 있죠. 저는 막 반 판씩 먹었어요. 하루에 반 넘게 먹기도 그러네요. 그래도 배가 안 불러. 막 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렙틴 저항성입니다. 이 설탕 중독이 돼 있고 이러면은 렙틴 저항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 먹으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마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탄고지를 하면은 탄수화물 적게 먹고 건강한 지방을 먹으면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의 신호가 뇌에 다시 잘 전달되게 됩니다. 배부르니까 이제 그만 먹자. 조금만 먹어도 이제 못 먹겠네. 이런 신호가 뇌에 정상적으로 수신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비만, 당뇨 이런 게 있으면은 이 중독이 있는 거죠. 이러면은 또 알코올 중독이나 담배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이 렙틴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다? 저탄고지, 저탄수화물, 건강한 지방으로 이거를 복구시켜야 된다는 거죠. 렙틴.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먹으면 염증이 감소하고 신경이 보호됩니다. 만성적인 고탄수화물 섭취는 혈당 스파이크, 미토코리아 활성산소 과잉 등으로 뇌에 미세한 염증을 일으켜서 의지력과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는 저번에 얘기를 했죠. 정신질환 고친다고. 미토콘드리아가 ATP라는 걸 생성하는데 이게 에너지원입니다. 우리 뇌의 뇌세포뿐만 아니라 이 미토콘드리아가 요거를 만드는데 이 에너지를 만들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영양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해서 만든다고 그랬죠. 근데 포도당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 산소가 활성산소가 돼요. 그래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뇌에다가. 그래서 의지력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약화시킨다고 그래요. 피부도 나빠진다고 그랬죠. 온몸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에도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내장, 뇌, 피부 다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고탄수화물 이런 섭취는 혈당 스파이크도 일으키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떨어뜨려 갖고 활성산소를 막 만들어내 갖고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뇌도 나빠지겠죠. 특히 식물성 기름도 우리 몸에 염증 일으킨다고 그랬죠.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 단백질, 이것도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은 케톤체가 생성이 된다고 그랬죠. MCT 오일 같은 거 먹으면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면서 뇌 세포의 에너지 효율을 높입니다. 왜 ATP 효율이 그 케톤체가 있고 포도당이 있는데 포도당은 탄수화물이라고 그랬죠. 케톤체가 한 25% 정도 더 많은 에너지를 냅니다. ATP를 만들죠. 그러면서 이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회복기 환자들의 뇌기능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특히 그 정신병원에서 이 저탄고지를 실행해 봤는데 진짜 놀랍도록 다 환자들이 호전이 됐죠. 그러니까 이 당뇨 비만 있는 사람은 그 니코틴이나 알코올 중독이 있을 확률도 높고 그러면 또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 같은 정신질환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는 잘 모르지. 내가 정상인 줄 알아. 근데 그런 게 있어. 정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네, 고치는 뭘로 고친다? 그죠? 결론은 탄수화물 중독뿐만 아니라 각종 중독을 치료하려면 간헐적 단식, 그죠? 이걸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지방, 소기름, 돼지기름, 생선기름, 버터 이런 동물성 지방하고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이런 거 섭취를 늘리는 거죠. 특히 이게 코코넛 오일 중에서 MCT 오일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이게 좀 맛이 좀 별로 되는데 박진영 씨 뭐 20년 먹었다 그러죠. 피부 보세요. 어, 깨끗하죠. 20년 먹었대죠. 피부 깨끗합니다. 올리브 오일. 이틀에 한 번씩 단식한다 그러잖아요. 20시간 단식. 그래서 세포도 깨끗해지고 그러죠. 결론은 그 정신질환 고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중독을 치료하려면 간헐적 단식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고 이런 소기름, 돼지기름, 생선기름, 버터 같은 동물성 기름하고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이런 거 건강한 지방 섭취를 늘려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그건 디톡스 상태가 됩니다. 이게 디톡스. 한 2달 정도 하면요. 디톡스 상태가 돼. 몸이 완전히 독소가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진짜 달라집니다. 이게 조금만 이런 가공식품 먹잖아요. 그러면은 막 온몸에서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 이걸 한 2달만 안 먹어도, 이런 거 안 먹어도, 이런, 그죠? 좋은 기름하고 일일이씩 하고 이러면은 이 가공식품들 먹잖아요. 그러면 진짜 부작용이 커집니다. 느껴져요, 이게. 몸이 깨끗해져. 시작은 뭐 방탄커피로 하자. 아침에 한번 해보세요. 만들어 먹어도 되고. 왜 제가 이 회사 뭐 홍보하는 건 아니고, 제가 뭐 이 회사가 저한테 홍보를 시킬 리도 없고. 근데 디카페인이 이 회사 거밖에 없더라고. 마이너. 디카페인이 이거밖에 없어갖고 이거만 먹습니다. 카페인은요, 그 아침에만 먹어야지 12시 넘어서 먹으면은 그 잠 잘 못 잡니다. 뭐 2시까지는 괜찮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냥 카페인 커피는 아침에만 먹어야 되고, 오후에는 이런 디카페인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한번 그냥 가볍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마이너멀 거 쿠팡으로 시켜서 한번 먹어보세요. 일주일만 먹어보세요. 그러면은 몸이 달라집니다. 간헐적 단식과 저 뭐 이 회사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런 거 중독 줄이려면은 간헐적 단식과 이게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면은 각종 중독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치료가 됐기 때문에 특히 MCT 오일로 예, 요게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뭐 중독을 고치는 방법,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막형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